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이 빅케이스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빅케이스라는 판례 사이트인데 유료 사이트인데 이제 뭐 아마 지금은 이제 베타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가보니까 파산이라고 치니까 이제 수원지방법원 판결인데 최근 부인이소가 관제인이 승소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회사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결론은 읽어보면 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서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해서 뭐 누구는 사내이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서 이제 영업을 하다가 한 4, 5년 한 것 같아요. 3, 4년. 하다가 이제 회사가 안 좋아서 파산을 했습니다. 회사가. 파산을 하면서 D 이제 투자금을 이제 반환받기 위해서 A와 B가 뭐 이제 차용한 것으로 해서 투자면 원래는 반환 의무가 없죠. 근데 차용한 것으로 하여 2019년 12월 30일 4천만 원, 4천, 6천, 6천 총 4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이제 약정을 한 겁니다. 이제 돌려주겠다 했겠죠. 대신 회사가 돌려주는 사람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 겁니다. 회사가. 파산 회사가. 그래서 연대 보증하고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회사 소유의 동산, 기계죠. 같이 있는 기계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 준소비대차 계약공증서. 뭐 복잡하게 돼 있지만 결론은 나중에 돈 내가 못 갚았을 때 우리 회사에 있는 기계로서 넘겨줄게.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증까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파산회사가 2026년 파산 신청을 해서 7월 22일 날 수원지방법원 개인 법인 파산은 수원도 한 달이면 하면 돼요. 2020 하합 196호로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가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된 거죠. 자,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이 이렇게 이제 법인 재산을 놓고 보니까 이게 뭔가 혹시 얼로 도망간 게 없나라고 보니까 양도담보를 해서 넘어가는 거죠. 투자자한테. 그래서 그거를 391조 제1호 고의부인에 해당돼서 자, 고의부인은 이거는 천편일적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뭐 읽어보면 이거는 판례에 진짜 뭐 391조 1호에서 정한 부인이 대상이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 일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달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회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해서 유리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파산 채권자들 사이 평등한 배당을 저해야 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고의분에 포함되는 거죠. 사행위뿐만 아니라 편파행위도 포함됩니다. 이거는 진짜 공자왈 맹자왈이죠. 그죠? 파산. 이걸 먼저 딱 들고 법리가 이렇다. 근데 너네들 한번 보자. 증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파산회사는 파산 절차에서 배당 재현의 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개연성이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죠? 빚이 회사가 어려운 지경에 어떤 특정한 채권자를 향해서 원금만 반환해주고 그걸 차용금 형태로 반환해주고 그러니까 형식상은 완벽하게 머리를 굴린 거죠. 이 정도면은 뭐 법률 자문을 했든지 몰라도 나중에 파산관제인이 뭐 약정을 돌려주기로 돈은 약정을 했고 그다음 양도담보 했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일하게. 그렇지만 관제인이 어떤 철저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니까 391조 1호로 공격을 하죠. 고의부인.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관계를 여기서 쭉 결국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쭉 있지만
여기 뭐 이제 당기 순이익을 허위기재했다, 분식회계 한 거죠. 그죠? 그 이제 이례적인 판례에서 좀 판사님이 설시한 판결 중에 좀 볼만한 게 이겁니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그러니까 A하고 D, 뭐 회사 대표이사하고 누가 연대보증계약이 주채무 및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피담보 채무는 피고가 D 개인에 대해 가지는 투자금 반환 채권이고 피고가 직접 파산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아니다. 그죠? 개인 간의 채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주. 회사가 투자를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최초에 회사를 설립할 땐 자연인 A, B, C, D가 투자를 받았는데 이제 서로 뭔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아니면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어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A가 D한테 B한테 너네 돈은 내가 줄게. 그래서 약정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돈을 못 돌려줄 때는 내가 회사 재산으로 양도담보를 해준다. 이런 취지니까 대표이사 개인이 채무에 대하여, 그쵸? 대표이사 개인이 채무에 대하여 회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회사 소유 자산을 양도담보로 제공까지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이 참 감동적인 문구죠, 판사님이. 여기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관제인도 마찬가지죠. 회사 재산을 통상 회사 재산에 회사의 어떤 거래에 대해서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 쓰는 경우는 있어도 반대로 대표이사가 자기가 이제 누구한테 친구나 지인한테 돈을 투자받아서 회사를 운영했는데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채무만큼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역으로 회사 재산을 갖다 바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법인 파산에서는 당연히 편파행위가 되죠.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해서 관제인이 승소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피고가 나는 선의였습니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죠. 피고는 자신이 2018년 8월 27일경 D 요청으로, 그러니까 대표이사 개인이죠,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D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파산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해안지는 잘 못했다라고 이제 선의 항변을 하지만 글쎄요, 그렇죠? 이 당시 이미 회사가 무너져 있었고 함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예요. 같이 경영을 했어요. 진짜 순수한 외부 투자자가 아니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망하는 걸 뻔히 눈치 보면서 결국은 빼돌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부인은 소급한다. 그래서 유선우 판사님, 수원지방법원에서 언제 판결이 난 거냐면 2011년 7월 13일, 작년 여름 6월 7, 8, 9, 10, 11, 12, 1, 2 7개월 전에 났어요. 7개월 전에. 그렇죠? 파산관제인 뭐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죠? 이 물건 찾아서 이제 매각이 된 거죠. 매각이 되겠죠. 양도담보계약을 취소한다.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건 안 됐던 것 같아요. 취소하고서 그 부인권 행사 효과가 직접 이행하는 건데 그 물건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연대보증계약 취소하고 양도담보계약을 취소하는 걸로 이제 물건을 다시 원상회복 시킨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팔아야 되겠죠. 기계가 얼마 나가는 건 모르지만 결국은 파산관제인이 승소한 사안입니다. 수원지방법원 부인권 행사에 아까 이게 그쵸? 이게 참 압권이죠. 대표이사가 개인한테 그 계약을 체결하는데 회사 물건으로 재산으로 연대보증하고 양도담보로 제공까지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판사가 법률가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본 사안은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기가 수많은 케이스를 봐도 아까 했죠. 대표이사 개인이 보증 쓰는 경우는 아니면 대표이사 가족이 쓰거나 배우자를 세우는 경우는 있어도 회사가 덩달아서 연대보증 쓰는 경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례적이다. 그렇죠?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걸 한번 뭐 관심 있는 분은 B 케이스에 들어가서 한번 유료로 한번 이제는 뭐 다
하급심 판결도 이렇게 공개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 친구들도 아마 이 케이스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도 아, 내가 이 부인소를 당했어. 그러면 검색을 해볼 수는 있죠. 돈을 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이제. 그죠? 변호사, 이것도 이제 베타 서비스라 그래서 변호사들도 이제 접근을 해서, 그죠?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돈을 내야 되는 시점이 결국은 오고 있죠. 다. 그게 이제 AI 시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다 뽑아 먹을 만큼 또 뽑아 먹겠죠. 이런 거를 한번 판례를 차분하게 읽어보면 아, 여기서 이제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판결의 어떤 구조. 거기서 판사가 어떤 포인트가 있죠. 판결에. 네, 감사합니다.